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시즌3 20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이번 주도 없습니다. 김보협 둥이 기자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철희 소장님 계속 나와주셨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법조팀의 김태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다소 지각을 예고한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뭐 다음 달까지는 온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전해왔고요. 뭐 부족합니다만 계속 진행을 하면서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신 방청객이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방청객들도 감사드리고, 방청 계속 신청받고 있으니까 신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철희 소장님은? 요새 방송에서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안 부르대요? 최근에 하신 게 언제셨는지. 오늘 낮에 하고. 어디서? 뭔가 이제 좀 분위기가. 다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이철희를 원하는 아니, 시대로? 그런 무관하게.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지났잖아, 대선 끝나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안 부르는 데는 있고. 오라는 데도 있고. 그나마 오라는 데. 가면. 아니, 예. TV조선이나 채널에 이런 데서 제일 열심히 부르고. 종편에서. 왜 그럴까? 혹시 싸서 그런가 봐요. 종편 나가면은 다른, 내 비싼 편인데. 그런가요? 요즘 종편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나요? 아니, 그래봤자 예능에 비하면 100분의 1, 뭐. 그렇지. 어디 다른 공중파랑 비교하면. 아니, 예능 만들 때, 유명한 사람, 연예인들은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어디 예능에 갖다 대려고 그러세요? 아, 그래? 나 예능도 나갈 거야,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 예능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상 예능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정통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통 예능 시사 프로지. 김태규 기자는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한겨레 신문 법조팀의 김태규입니다. 2002년 빼빼로데이에 입사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고요. 서울중앙지검을, 낮에는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하고 있고, 밤에는 이제 한겨레 법조팀에서 노래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술자리가 많아가지고, 누구랑 마십니까? 저희 이제 저희 팀끼리 이제 팀킬 하는 경우도 있고, 취재원들하고 또. 취재원이라 하면 누군가요? 저희 주요 취재원들은 검사죠. 검사들. 예, 검사, 판사, 변호사들, 법조인들 만나서 이제 경론을 벌이기도 하고, 또 술 먹는 게 너무 힘들면 노래도 좀 같이 부르고. 누가 제일 놀 때 재밌습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 중에? 그래도 좀 검사들이 좀 재밌죠. 네. 판사보다? 네, 조금 그런. 변호사보다도? 변호사들, 제가 최근에 변호사들을 많이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검사들이 재밌다. 제가 벌써 이렇게 동화가 됐나 봅니다. 너무 오래 취재를 해가지고. 판사는 원래 재미없는 거 아니야? 판사들은. 근데 판사 출신 중에 재밌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 누구요? 이동업.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동업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나? 제가 이제 만나본 한 10분 중에 2분 정도, 총 법조인들 통칭하면 10분 중에 2분 정도는, 그분 참 점잖고 열정이 있는 분이다. 2분은? 한 2분 정도는 그렇게 하고, 8분은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아니, 열정이 있다는 건 동의하겠는데, 점잖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이 오래 일을 해보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잠깐 만났던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인상을 주신 것 같고. 마각을 안 드러냈구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래 이제 같이 일을 해보고 그랬던 분들은, 특히 이제 상하 관계로 이제 모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좋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직접 모셨던 사람들이 오히려 좋게 얘기를 안 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아니, 근데 직접 일해보고 칭찬받기가 쉽지 않죠, 사실. 그래도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좋게 얘기할 텐데. 그런가? 네. 청문회 보면 알잖아. 벙커라 그러잖아요? 벙커? 그죠? 벙커라는 의미가 상당히 또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꼼꼼히 하기 때문에 본인도 물론 솔선수범하고 이제 후배들을 이제 괴롭히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을 트레이닝 시키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나쁜 측면은 이제 막 얘기 안 되는 걸 짜잘하게 이제 괴롭히고 뭐 이런 건데 그게 벙커인가요? 그게? 골프에 벙커 있지 않습니까? 뭐 빠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벙커라 그러는데 이분은 나쁜 의미의 벙커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하고 노는 게 좀 더 재밌다. 네. 어떤 면에서 더 재밌습니까? 잘 노나요? 그걸 떠나서 뭐 검사들도 이제 좀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서로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언론 만나면 이쪽 구미에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언론 만나면 이 구미에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이제 마음에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인정을 해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초지일관, 처음부터 이제 좀 일관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 매력적인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되게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강한 검사들도 이제 몇 분 계시고요. 예. 아, 정말. 몇 분? 몇 분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은 언제 뽑아요? 지금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천거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르면 1월 말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MB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한데, 예, 또 볼만하겠네. 예, 볼만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저 이동욱 뭐 후보자도 그러니까. 이게 MB 인사냐 박근혜 인사냐 뭐 말이 많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나는 본능적으로 MB 인사라고 봐. 총장도? 이번에 이동욱 후보자. 그렇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 제가 어제 들은 얘기로는 박근혜 인사라는 또 얘기가. 아, 그래? 어쨌든 뭐 5년 남았으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그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네. 점심 때 갔잖아요. 점심 때. 전화. 인수 입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인수 입구에서 제가 발각당하고. 못 보시고 저는 밥. 박수 한번 하시죠. 악수해야 되는 분위기. 아, 예. 네, 안인걸 팀장이 오셨고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조금 늦게 오셨지만 아, 마포대교 이렇게 북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비겁한 변명을. 우리 필요하죠. 기사님이 남단으로 가셔가지고. 아이고요. 그럼 기사님하고 저 같이 울었어요, 손잡고. 아, 기사님.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택시 2,000원 깎아주셨어요. 아, 저는 깎지 말아야 했는데 기사님이 양심이 찔린다고 그래서. 그래서 예. 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우리나라에서 이 검찰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큰 사람 중 한 명으로 정말 검찰이 제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아주 간절하고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니? 시민. 시민. 시티즌. 어디 계시죠? 오늘은 아, 예, 저기, 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일도 하고요. 또,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뭐 이런 캠페인도 같이 하면서, 예, 검찰하고 많이 부딪히는데, 주로 저희를 자꾸 구속시키고 기소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안진걸 팀장을 오늘 모시자고 한 거는 김태규 기자였습니다. 아, 예. 왜 모시자고? 근데 그 잠깐만 시민의 공식 호칭이? 아, 그냥 시민. 아니 오늘 어디 방송 갔더니 정봉주 전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 앵커 보고 뭐 자기를 국민이라고 불러달래요. 정봉주 국민님 이렇게 불러달래요. 그래서 예, 그 생각이 나서 아, 거기까지 생각 안 했고요. 시민님으로 제가 부를까 싶어서. 어쨌든 김태규 기자는 왜 안진걸 팀장을 참여연대에서 이제 뭐 부정 부패 수사 비리 고발도 이제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랑 조금 몇 건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우리 의사소통을 여러 차례 나누고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가까워졌죠. 그럼 안진걸 팀장하고 노는 게 재밌습니까? 검사들하고 노는 게 재밌습니까? 당연히 안진걸 팀장하고 노는 게 재밌죠. 저희 유죄 확증을 가지고 제보를 받고 우리 기사가 되고 고발했는데 검찰에서는 주로 무혐의로 처리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이이고요.
뭔가 같이 예. 작업을 했는데 예. 성공의 그래서 제가 경험을 열받아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바로 1층에 우리 김태규 기자님이 또 검사들한테 항의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저는 2층에서 검사들이 송토하면서 술을 마시고 잠시 올라와 보시라 해갖고 올라왔습니다. 2층에서 따졌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기 검사님들이 약간 피했다 자기를 뭐 이런 막 대화도 오고 하고. 참 방송 초장부터 술 먹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아니 진짜인데요. 아주 재밌는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검사와 관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눈과 귀와 촉감까지 온몸으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체험할 수 있는 헬로 마다가스카르 가상현실 체험전이 3월 10일까지 한남동 블루스퀘어 복합공간 네모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최성진 기자, 몇 달 전에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이제 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MBC 매각 추진 논란 기사를 특종으로 보도를 했던 최성진 기자의 기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번에 처분을 내렸죠. 네. 불구속 기소를 했죠.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점. 네, 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제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그리고 그걸 청취, 녹음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상당히 엄격하게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범 조항만으로 보면 최성진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쓴 게 이제 최필립 이사장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왜 스마트폰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통화 종료 버튼을 안 누르셔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듣긴 했지만 어쨌든 검찰의 판단은 그때부터라도 듣지 말았어야 됐다. 양심적으로. 예, 통신비밀보호법은 이거 내가 들으면 안 되지. 불법이야. 끊어야 돼.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리고 그걸 보도까지 했다. 이거는 분명히 법조항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기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게 공익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공익성 관련한 이제 판례는 삼성 X파일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이제 도청팀에서 이제 도청을 하고, 뭐 삼성의 비자금 관련한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그거를 MBC 이상우 기자한테 건넸고, MBC 이상우 기자가 그걸 이제 보도를 했고, 근데 그때 이제 이게 공익성이 삼성 비자금 로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에 대한 공익성이 이 사람들의 통신비밀 보호보다 더 우월한 거냐 아니냐 이제 이게 법원에서는 그게 상당한 쟁점이었고요. 1심에서는 공익성이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그게 뒤집혔고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제 대법관들 몇몇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전체 이제 전원 합의체를 열어가지고 13명의 대법관들이 이제 의견을 냈는데 그때 이제 8대5 의견으로 이거는 통신비밀 보호가 우선이다. 그때 이제 5명이 이른바 그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그 독수리 오영재 대법관들만 이건 공익성이 더 우선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고 나머지 8명은 그래도 이건 통신비밀 보호가 우선이다. 그래서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판례나 법 조항이나 이런 걸 따지면 최성진 기자에 대한 기소를 그 기소를 한 검찰을 정색을 하고 이제 비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소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니까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 있냐면 이건 검찰도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예. 좀 그건 뭐 그동안 판례를 보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싶은데 이제 반론은 뭐냐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엿들은 게 아니라 길을 지나가다가 창문이 열려 있었고 열린 창문을 통해서 우연하게 들었던 거다. 그러면 기자로서 그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어떤 기자가 그 기사를 안 쓰겠냐. 이런 상황을 다 종합을 하면 충분히 검찰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도 있었고 뭐 기소유예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사님들도 그 스마트폰 친구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친구 목소리는 안 들리고 친구가 와이프하고 막 다투는 목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경우들이 한 번씩은 있을 텐데요. 한 번씩 다 있죠. 예, 우연하게 듣게 되는. 그때 안 끊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아마. 뭐예요? 우리 친구가 싸우고 있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일도 있었을 친구한테 텐데. 전화를 했는데 예. 친구가 뭐 조직폭력배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흘러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도 맞습니다. 끊어야 되나요? 예. 그러면? 그렇죠. 끊으면 안 되죠. 거기서도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어떤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익적인. 근데 저는 최성민 기자 사건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지금 연일 한겨레에서 우리 특종을 터뜨리고 있는 그 신한은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요 사건이 저는 더 기가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나응찬 전 회장이 이상득 만사형통님께 3억을 줬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좀 예. 차근차근 설명을 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필이 꽂혀가지고, 최근에. 근데 검찰이 조사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한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이것을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신한은행에서 그 랑찬이라는 이제 최고의 어떤 보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백순이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어디다 누구죠? 세워요? 그 자기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몰아내죠? 그 사람 갑자기 신상훈. 이 신상훈이라는 전 사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뭐 고소고발이 벌어진 사건이고 그래서 무더기로 많은 사람들이 기소됐는데 결국 검찰이 주장했던 부분 대부분 그 중에서 대부분 무혐의 판결이 났는데 일단은 핵심은 아주 추악한 권력투쟁입니다. 그건 뭐 우리 한겨레 신문 기사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대하지 않게 랑찬이라는 사람이 랑찬이라는 사람이 그 이익원이라는 명예회장에게 줘야 될 자문료 3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신상훈이 빼돌렸으니까 횡령이라고 고소했는데 의외로 진술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 3억 원이 신상훈이 빼돌려서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등한테 주게 됐다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실무자들한테.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우리 김태기 기자가 잘할 텐데 아무튼 사실관계가 조금. 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너무 검찰에 대한 분노가 많아가지고 여기 제가 여기 막 메모를 엄청 해갖봤잖아요. 검찰 그건 보여주실 필요 없고요. 빨리 설명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다시 예, 죄송합니다. 이거 2010년 9월에 이제 신한은행이 신한지주 사장을 고소하는 이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회사가 자기 사장을 이제 현직 사장을 고소를 한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신한은행의 이희건 명예회장이라고 거의 창업주와 같이 신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분한테 지급되는 고문료 이거를 고문료라고 속여가지고 그 19억 정도를 신상훈 사장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 준다 그래놓고 안 줬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이제 인마이 포켓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자기랑 친분이 있는 어떤 뭐 업체 사장한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신한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나가게 했다. 그래서 횡령과 배임으로 이제 고소가 됐는데, 검찰의 이제 수사가 시작됐고, 근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상훈 사장 쪽에서 그러니까 2008년 2월, 그러니까 2007년 대선이 끝난 직후죠. 그 직후에 그 당선 축하금으로 3억 원을 누군가에게 건네줬다. 이제 그런 이제 진술을 제대로 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남산 자유센터 웨딩홀 주차장에서 돈을 줬다는 거고. 당선 축하금. 당선 축하금. 누가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져갔긴 갔는데 뭐 명목은 당선 축하금인데. 당선 축하금으로 추측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고소전이 막 되고 수사가 되면서 이제 서로 막 폭로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엊그제 1심 판결이 났는데 애초에 신한은행이 신상훈 사장을 고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나오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뭐 3억 원을 만들었다가 그거를 변제해주고 뭐 돌려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만 이제 횡령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애초에 신한은행이 그 고소했던 거는 완전 무죄가 되고 그 새롭게 불거진 것만 이제 유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신상훈 사장 쪽에서는 이게 신상훈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였다. 거대한 음모가 움직였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최성진 기자 건의 건이랑 도청하고 무슨 상관이 무슨 있어요? 상관이 있는 어떤 거예요?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성진 기자의 객관적으로 설명이 차라리 얘기가 나. 예, 제가 짧게 할게요. 최성진 기자의 그 공익을 위한 용감한 보도를 결국 기소하니 검찰도 아주 딱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게 대비해서 기소하지 마. 지금 이명박 정권 검찰 5년의 특징이 뭐냐면 기소하지 말아야 될 사건은 죽어라 기소를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촛불 시민들, 그 다음에 뭐 PD수첩, 미네르바, 정현주 전 사장, 그렇죠? 뭐 저도 기소됐으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소를 아예 안 하잖아요. 뭐 우리 김태 기자랑 같이 저희가 고발했던 음성직 전 도철동사 사장도 그렇고요. 뭐 내곡동 사건 봐주기도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저는 최성진 기자 건을 보자마자 생각난 게 그분은 기소를 안 해드렸네 기소를 했고 정작 검찰이 조사하고 기소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신안지주 사태에서 결국 그 랑천 정회장으로부터 그 3억이 이상득에게 당정주간을 건네었다는 진술까지 나옵니다. 법정에서. 그렇다면 그건 조사하고 뭐 기소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기소라는 게 어떤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거죠? 공소를 제기하는 게 기소이니까 공소가 뭐? 법정이라는 공개 소송에 올리는 겁니다. 아 말이 너무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재판장에 올린다는 건 형사 재판장. 재판을 시작한다는 재판하기 시작하는 공소의 반대말은 사소입니다. 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기하는 건데요. 자, 거기서 그러면 그 3억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진술이 나온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최성진 기자 같은 사람들은 기소를 하고. 아, 그렇게 연결이 예, 되는구나. 저는 최성진 기자 사건을 보자마자 제가 이제 막 달려서 좀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와, 어떻게 랑찬 전 지주회사 회장이 이상단 3억을 줬다는 진술 나는데 수사를 안 할까. 이게 바로 생각이 났던 거죠. 이게 직접 진술이 안 나왔고요. 법정에서도 제대로 저 진술이 잘 안 됐고 저희가 기사를 뭐 쓰기도 했지만 예, 이게 조금 직접 진술이라고 좀 보기는 두 어려운. 분이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같이 한 건 맞아요. 정보 교류가 잘 안 아니, 되고 근데, 있는 것 같은데. 이상득이란 말이 나오긴 나왔고 신한은행 사건에도 지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김태 기자님 조금 더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규명해야 될 검찰 출입 기자님이시고 저는 이런 방증까지 봤을 때 이게 분명하다면 또 그걸 고발해야 되는 어떤 NGO 스텝이니까 약간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연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타협은 됐어. 좀 봉합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지난 뭐 대선 전 한 달 정도 그 기간 사이에 참 별의별 네.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네. 망했죠. 자멸했죠, 자멸. 네. 뭐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검사가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이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고 특수부 출신의 검사가 이게 부임지를 돌면서 뭐 업체나 이런 곳에서 내사무마 청탁을 받고 10억 원의 이제 뇌물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요. 검사가. 그렇죠. 특수부. 근데 이게 전부요? 탈탈 털어서 아마 10억. 이 검사뿐만이냐고요? 아니 이 검사가 네. 득점을 해먹은 게 이게 전부요? 10억이 전부냐. 특임검사팀이 지금 수사팀이 한 10명이 넘게 지금 이 사건 하나에만 달려들었거든요. 그럼 아마 탈탈 털어서 나온 액수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대목에서 검찰을 신뢰하네? 저의 양면성을 좀 인정하고 검찰 출입 기자. 그리고 또 검찰에서 불거졌던 문제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양형 구형 문제였죠. 최태원 회장이 이제 회사 돈을 빼돌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 혐의, 횡령 혐의 뭐 이런 걸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검찰에 구형을 하게 됩니다.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십시오. 근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한 형량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4년에서 이제 11년인데요. 근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검사가 1시간 40분 동안 최태원 회장을 엄청나게 질타를 하면서 마지막에 구형한 게 100분 동안 질타를 하면서 마지막에 구형한 게 징역 4년이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알아보니까 한상대 총장께서 수사팀에
징역 4년 제일 낮게 구형을 해줘라. 그러니까 수사팀에서는 원래 1안으로 징역 7년을 가져갔고 총장한테 보고를 하러 갈 때 2안으로 징역 5년을 가져갔는데 한상대 총장이 또 깎았구나. 가장 낮은 4년으로 해라. 아니 근데 그거를 하나의 사건에 구형할 때마다 총장한테 결재를 받아요? 중요한 사건은 다 가서 결재를 받습니다. 총장한테? 네, 총장. 총장이 막 깎아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주? 그러니까 자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한상대 총장과 최태원 회장은 오래전부터 테니스를 같이 친 사이거든요. 이거 저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그런 부분이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을 믿었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아니 저 사람들이 다 그런 둘 사이의 특수관계를 아는데 어떻게 총장이 저렇게 봐주기 구형을 하라고 시킬 수 있냐. 되게 검찰 조직이라면 이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총장이 깎아준 걸 왜 밖으로 나오지? 그런 사실들이? 그러니까 이제 누가 흘린 거지? 그걸 저희가 이제 처음 썼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게 무희한테까지 이게 왔을까. 그러니까 한상대 총장의 인심을 잃었구나. 전행. 예,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주 취임 이후에 계속 쌓여왔던 불만이 이 사건으로 이제 확 터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한상대 총장님은 세계관도 조금 이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뭐 부패를 척결하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한 게 강력범죄가 좀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딸 키우 입장에서 불안할 때 많거든요. 강력범죄를 근절하겠다든지 예방하겠다든지. 근데 갑자기 이분은 그런 이야기는 없이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종북 좌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의아하게 했던 이 세계관도 희한한데 근데 쉬는 시간에는 SK 최태원 회장은 테니스 자주 치고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최저형량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이런 전 과정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됐는데 아마 그래도 우리 검사 내부에도 양심적인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석에서는 하지 않으셨나요? 김태 기자님? 취재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도대체 취재원이 누구냐고 지금 색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관련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뭐 서울시장도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검찰총장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얘기하기엔 좀 후지죠.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서울시장이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한상대 총장은 자기 약속한 것도 지키질 않았네요. 그렇지. 서울시장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잡아넣어야지. 그걸 못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퇴를 했죠. 그래 이제 한상대 총장이 이 기사가 나오니까 오죽했으면 한겨레 그런 제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사실이. 아니 그런 제보는 한겨레로 가야 제대로 나오는 거지. 그럼 김태 기자님 이달의 기자상 받으셨겠네요? 네 받았습니다. 역시 전해질 만큼의 어떤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상대 총장은 결국 그래 이제 이 기사로 이제 이성을 잃었죠. 그러니까 이건 내부에서 나를 치기 위해서 한겨레에 이거 흘렸다. 어떤 놈이냐. 이런데 이제 이 즈음에 한상대 총장은 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수부 폐지 카드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재경 중수부장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고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기사가 탁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상대 총장은 이건 중수부를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이 나를 치기 위해서 이건 하는 음모다. 그때부터 이제 이성을 잃었고 결국은 이제 11월 28일에 뭐 김광준 부장검사와 최재경 중수부장의 뭐 부적절한 뭐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공개 감찰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그때 이제 모든 검사들이 확 돌아섰죠. 그래서 결국엔 쫓겨나가는. 그러니까 쫓겨날 만한데 네. 쫓아내는 과정을 보면 집구석 그 콩가루 집안 아니야? 콩가루 집안이죠. 얘기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또 살아남았더만. 글쎄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 나가려면 같이 나가야지. 다들 같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나갈 거라고 얘기도 하죠. 사표를 냈죠. 사표를 냈는데 우리 권재진 장관께서 강하게 반려를 하셨다고 저 얘기를 들었어요. 딴 분도 아니고 권재진 장관. 인사권자 장관이시니까 또 많이 아끼세요 그분이 그분을. 네. 권재진 총장하고 권재진 장관하고 한상대 총장이랑 패키지 아니었어요? 패키지였는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래? 네, 제가 듣기로는 권재진 장관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작년
재작년 7월에 이제 같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한상대 총장을 별로 이렇게 총장감으로 별로 내켜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장관감인가?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가셨겠죠. 그래요? 예. 두 분이 상당히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장관감은 아닌데 MB가 그냥 시킨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장관으로 그냥 시킨 자기도 거 그런 처지야.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사실 민간인 사찰로 수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장관이니까 수사를 안 받은 거잖아요. 김대중 장관이. 예, 우리 오늘 이런 한겨레 신문에서 하는 행사에서라도 이런 말 해야죠. 민정수석으로 민간인 사찰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수사를 받지 않았고 특검에 의해서도 수사를 안 받았죠. 결국 특검 안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좀 알려줘 정보를. 예, 민간인 사찰 특검은 내곡동. 네. 내곡동 사건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내곡동 사건이 밖에서 보기에 네, 탐욕인데 정말 민정수석이었잖아요. 신뢰가 가는 집단이었는데. 그런가요? 아니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사건 때문에 헷갈려졌는데 아무튼 내곡동 사건 관련해서 민정수석이 바로 그런 걸 단속한 역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일 어떻게 단속을 해? 아니 민정수석이 원래 그 친인척 비리도 그 단속이라는 게 참 근데 애매하죠. 이게 뭐 어디 밖으로 안 나가게 단속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걸 못 제가 하게 들은 하는 내곡동 사건은 경호처에서 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좀 헷갈렸습니다. 예. 하도 많은 사건에 어쨌든 대한 분노가 자, 터져가지고. 좀 전에 이제 그 한상대 총장의 사퇴 과정에서 최재경 중수부장이 거론이 됐는데 이 중앙수사부에 대한 얘기가 대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만 내가 물어. 이상덕 전 의원이 2년 선고받았잖아요. 네. 검찰 구형이 몇 년이었어요? 검찰 구형이 정확히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 중요한가? 안 중요한 거군요. 중요하죠. 근데 아니 근데 지금 저 사면 관련해서 네. 본인이 항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변호인은 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네. 그럼 뭐 항소하면 사면 대상이 안 되잖아요. 사면 대상이 안 되죠. 일단 검찰은 확정이 돼야 만족해요? 되는데. 2년 실형에? 3년 구형했네요. 3년 구형. 검찰은 뭐 판결문을 받아보고 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왔고요. 되게 근데 3년 구형인데 2년 나오면 안 하나요? 항소를? 검찰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하라고 얘기하시죠. 괜히 또 검찰이 오해받고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김희중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도 양쪽이 이제 항소를 포기했거든요. 그럼 사면 대상이 된 거잖아요. 네네. 네, 사면 대상이 되는 거죠. 검찰만 항소해도 사면 대상은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는 게 한쪽이라도 항소를 하면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선의 양심 있다면 이번에 변호인이 항소를 포기해도 검찰이 항소해야 되는 거죠. 변호인이 하겠어요? 근데 뭐 만약에 정말로 거대하게 짜여진 가분에 따라 움직인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우리 각하는 충분히 그러고 남아. 그러니까 변호인은 항소 안 하고. 항소 포기를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이유가 이 사면 때문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이 항소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검찰은 부담을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다니까 우리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논의를 벗어나고 여기는 막판에 가서 안 하는 걸로 접어버리고 사면하고 뭐 그렇게 될 그렇게 수도 되는 있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좀 MB는 지켜봐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충분히 그래요? 충분히 가능한. 충분히 하실 분이죠. 하실 그 수 4대강의 온갖 부조리와 비리가 드러나는데 마지막까지 자기가 또 검증하겠다고 하잖아요. 또 감사원을 부정해볼 때 예, 감사원을 부정해서 자기가 임명했는데 그 양근 감사원장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이렇게 뭐랄까 대통령 권력에 반발하는 모양새까지 나온 거죠.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 맞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를 조금만 최재경으로? 더 드릴게요. 최재경 아니 좀 최재경 얘기 아니라 지금 중수부 얘기 중수부. 하려고 하는데 중앙수사부를 폐지를 뭐 폐지가 맞아요?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서 양쪽 후보들이 얘기들이 많았고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양쪽 다 결국은 이제 폐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박근혜 당선인도 했었죠. 그 폐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중수부 폐지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중수부가 이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다. 중수부의 수사가. 중수부라 하면 이제 검찰총장이 직접 쓰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뭐 권력형 비리나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하기 힘든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검찰총장이 직접 손에 쥐고 이제 지휘를 하겠다. 그 힘은 어디 나오냐면 검찰총장은 검사의 이제 마지막 이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게 없다. 그래서 충분히 바람막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앙수사부가 있었고 그동안 이제 성과가 있었던 건데 그 폐단이 드러난 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였죠.
임채진 총장, 이인규 중수부장 시절에 그 MB 정권 초기였고, 사건이 이제 그렇게 됐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모욕주기나 창피주기 이런 수사가 가면 안 되는데 거의 진짜 뭐 공개 소환을 해놓고도 한 달 동안 이제 결정을 안 하고 더 이제 어떻게 혐의를 더 붙여보려고 막 이러다가 결국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한 거고 그 뒤로 이제 중수부는 어찌 보면 그간의 어떤 성과에 상관없이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이제 상징이 돼버린 거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뭐, 이 정권 말기에 뭐,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들인 게 중수부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는, 뭐,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표적으로 해서 또 상당히, 그런 수사도 있었고, 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중수부가 무리를 여러 차례 많이 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따져보면, 그리고 이제 한상대 총장 개인 캐릭터가 이 공직을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대통령에 맞서서 자기가 어떻게 그 수사팀의 외풍을 막아주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감싸고 이 정권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저 정도면 중수부가 있으면 저건 오히려 독이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수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공히 중수부 폐지를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전직은 누가 사법 처리해요? 누구요? 전직 대통령의 비리는 전직 대통령 이제 수사하냐, 일선 검찰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야 모를 일이죠. 그런가?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해도 되고요. 아, 그래?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공소시효가 그게 신설된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면 전직 대통령의 비리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좀 설치 안 한다. 공수처는 설치 안 하죠. 근데 네. 저희는 계속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안 할 겁니다. 설치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안 할 겁니다. 아니 하게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주장하시면 돼요. 오늘 누가 캐스팅한 거야? 아니 아무튼 둘이 친하긴 합니다. 친한 사이. 끝나고 디프할 겁니다. 제 약속이 있어서 좀 아니 유찬하고 하세요. 유찬하고 하세요. 기다리는 사람. 아니 유찬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럼 여기까지 2층에서 먹으면 되잖아. 예, 1층에. 유찬하고 거기 또 가시고. 예. 자, 정치 검찰이라는 내가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그 전직 대통령은 손 안 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안 사람밖에 되겠죠. 없잖아요, 그죠? 예, 불순한 의도가 안 있으면 안 됐으면 되겠고.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없는 뭐 거죠. 있어도 의도가 있어도 너무 그 슬픈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한 번은 결단 내리자. 또 누구지? 이동관이 얘기한 것처럼 또 이명박 시대에 대한 노스텔지아가 살아날까 봐 겁도 나고. 그런 게 있을까요? 그 확실한 사람 있어요? 그래요. 노스텔지아가 살아날 것이다. 있어. 근데 그거랑 약간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저는 하여간 전직 대통령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로 저는 손을 안 대는 게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 건드리는 게 좀 우리 사회 더 크게 발전할 거라 저는 생각해요. 다음에 이런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4대강 비리의 정점에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 막 이런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죠? 혹시라도요. 내곡동은 뭐 차치하더라도. 근데 이게 한번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제 연결 안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현직 대통령이나 뭐 정치권이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 국민들 상식적으로 논리 보면 당연히 그 말이 맞아요. 예, 저는 어떤 고민이신지 저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앞에가 수견해지는 지혜가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고민인지 정치권이 그런 걸 어떻게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뭐 그러니까 딱 맞는 비교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하고 싶 약간 무거운 주제로 다시 가버려서 미안한데 클린턴 탄핵건 나왔을 때 있잖아요. 부적절한 지퍼게이트. 지퍼게이트 나왔을 때 공화당 출신 전직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를 했어요. 그거는 클린턴이 예뻐서 그런 건 아닐 거다 이거죠.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이라 그럴까요? 보호라는 게 그때는 필요하고 현직이었잖아요. 대통령직.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프레지던시. 네,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할 게 필요하고 사실 그런 게 있어야 하나의 제도적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점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이번 대통령이 새로 바뀌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되게 돼서 또 막 손을 대잖아. 그러면 하나 관행화된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안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나쁘게 사는 사람은 나쁜 짓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네. 검찰이 네, 그런 심오한 뜻을. 나쁜 짓 한 사람이 벌 받으면 된다. 뭐 다른 저는 착한 짓 한 사람한테 벌 주는 건 반대하는데 착한 사람한테 어떻게 벌을 줘? 나쁜 짓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다시는 비리를 안 저지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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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화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그 중수부 얘기가 고리를 한 번은 나오면서 끊어야 된다.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 검찰. 나는 그 정치에 대한 용어의 모독이라고 생각해. 정치와 검찰은 무슨 관계인가요?